안녕하세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60대 여자예요. 이 나이가 되니 어지간한 일로는 잘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화도 잘 안 나고요. 근데 최근에 그런저런 놀라고 화나게 했던 일이 있어 글을 써보게 됐어요. 앞에서 썼듯 전 60대 중반의 여자이고 다 큰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엄마이기도 해요. 우리 아들은 30대고요. 제가 봐도 훤칠하게 생겼어요. 제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바깥 양반이나 저나 옛날 사람 치곤 키가 큰 편인데 우리 아들은 그런 저희 유전자를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공부도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뛰어넘을 만큼 월등했던 건 아니지만 남부럽지 않을 만큼은 했어요. 대학도 국립대 나왔고 직장도 정년보장 되는 곳으로 어디 가서 빠질 조건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장가만 잘 가면 더 걱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랑 남편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요. 슬슬 나이도 꽉 차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잘 됐다 싶었어요. 어떤 아가씨일까 참했으면 좋겠다. 엄마로서 기대하고 바랬고요. 근데 여자가 있다는 말에 반색하는 절 보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혼녀예요.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결혼 한 번 안 한 놈이 이혼녀와 결혼을 하겠다니. 세상 어느 부모가 그 얘기를 반기겠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너무 놀랍고 또 싫었죠. 대체 지가 뭐가 모자라다고 이혼녀랑 결혼을 한다는 건지, 그간 지가 누굴 만나던 신경 한 번 안 쓰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졌나, 진작 좀 신경 좀 쓸 걸 그랬나, 그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뭐? 이혼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돼. 이혼녀라니. 가당키나 해?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돌싱녀랑 연애를 한다고 해도 반대할 판에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한 번만 자기한테 줘달라고요. 안 된다면 안 돼. 만나볼 필요도 없겠다. 어차피 허락할 마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고집 부릴 생각 말고 포기해.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전 절대 안 된다고 한 번 더 못을 박은 뒤 자리를 떴어요. 아들은 그날 이후 허락해달라며 계속 절 못살게 괴롭혔고요. 너무 괘씸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우리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당치도 않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요.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남편까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얘가 이혼녀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덕분에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혔고 남편은 저보다도 더 화를 냈어요. 어디서 그런 여자를 결혼할 여자라고 말하냐고요.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결혼 얘기 계속 할 거면 영 끊자고 크게 화를 냈죠. 아들은 남편의 말에도 지지 않았어요. 절대 포기 못한다며 계속 허락 안 해주시면 차라리 영 끊고 살겠다고 받아쳤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때렸고요.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었어요. 엄청 화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이 살았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가 원망스러웠어요. 생전 크면서 지금까지 사고 한 번, 부모 속 한 번 안 썩이던 놈이 다 커서 왜 이제야 이렇게 부모 속을 뒤집나 싶어 아들도 미웠죠. 근데 안 그러던 놈이 그러면 더 무서운 거라고 세상에 절대 지고집을 안 굽히더라고요. 저나 지 아빠 속 썩어 들어가는 건 눈에도 안 보이는지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정말 몸소 실감했어요. 결국 저랑 남편이 졌죠. 그래,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한번 데려와 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활짝 펴서는 정말 괜찮은 여자다, 마음에 들 거다 하면서 팔불출도 그런 팔불출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만나고 있다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아들 말처럼 그 여자는 이뻤어요. 단아하고 참한 게 괜찮아 보였죠. 딱 한 가지, 이혼녀라는 것만 빼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왕 데려오라고 한 거 굳이 싫은 내색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나 남편 얼굴이 밝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딴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혼하게 된 이유는 묻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물었어요. 형제관계나 가족관계 뭐 그런 것들이요. 근데 저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하나 더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형제는 없어요. 지금은 이혼하고 애랑 둘이 살고 있고요. 난데없는 애 얘기에 우리 부부는 다 벙쪘어요. 아들이 이혼녀라는 얘기만 했지 애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이혼한 여자인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딸린 여자라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남편 역시 저랑 같은 생각을 했는지 크게 헛기침을 하더니 말없이 밥만 먹었고요. 그렇게 그 여자를 보내고 아들이랑 한 번 더 크게 싸웠어요. 애 얘기는 또 뭐냐고. 지금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냐고. 왜 그건 진작 말 안 했는지 물었죠. 어머니랑 아버지가 싫어할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 이혼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애까지 있다는 거 알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 말 안 한 거라고요. 너무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저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 사람 만나보고 마음 열게 되면 그때 말하고 싶었어요. 그 전까진 최대한 편견 없이 보셨으면 했다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 걔랑 결혼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남의 남자 자식을 네 자식처럼 키워야 한다는 거야.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나 알고 결혼한다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거 자신 없었으면 애초에 결혼하겠다는 결심 안 했을 거예요. 좋은 아빠 돼줄 자신 있고 좋은 남편 될 자신 있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네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의붓 아빠라 그렇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 애가 잘못해도 매 한 번, 혼 한 번 제대로 못 낼 거라고. 네 핏줄이 아니라서 조심스러운 거 투성이란 말이야.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애도 저 좋아하고 잘 따르고 있고요. 정신이 아찔했어요. 철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애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어쩜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를까 싶어 머리가 아팠어요. 지가 어떤 길을 걷겠다고 하는지 제대로 알고나 말하는 걸까. 정말 너무 뜯어 말리고 싶었죠. 이미 여자의 눈이 멀어 아무리 말리고 반대해도 소용없었지만요. 결국 저랑 남편은 둘 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허락해줬어요. 대신 남편이 조건을 걸었고요. 조건은 간단했어요. 결혼은 지들 힘으로 할 것. 예물 예단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우리한테도 뭐 해달라 소리 안 할 테니 결혼이건 집이건 다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대출을 내던 뭘 하던 우린 한 푼도 못 보태주니 알아서 하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더라도 물려주는 재산은 일체 없을 거라고 못 박았어요. 전부 다 기부하고 죽을 거라고요. 뭐 물려주고 말고 할 만큼 대단한 재산을 소유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산이라고 서울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지방에 땅도 좀 있었고요. 어디 가서 내세울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것들을 전부 합치면 살아가는데 걱정은 없을 정도였어요. 부모 말 기어이 여기고 반대하는 결혼하겠다는 아들놈한테는 절대로 주기 싫은 재산이었고요. 정확히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가 그걸 같이 누리는 게 싫었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저희 조건을 들은 아들은 조금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한 선택이니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는 이왕 하기로 한 거 잘 살아보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고 둘이 한번 잘 살아보라고요. 그렇게 결혼시키고 일절 간섭도 안 했어요. 시어미 노릇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며느리랑은 그냥 아무것도 주고받고 싶지 않았어요. 곁을 내주고 싶지 않았고 안부 연락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냥 서로 알아서 잘 살았으면 했죠. 근데 며느리의 생각은 달랐는지 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오더라고요. 지 애까지 데리고요. 와도 누가 반긴다고 무뚝뚝하고 쌀쌀맞은 우리한테 상처도 안 받는지 매번 웃는 낯으로 살갑게 구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희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다가오는 애도 불편했고요. 그렇지만 어른들의 불편한 감정에 애까지 상처를 줄 수는 없었어요. 애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나 저나 애한테는 되도록 상냥하게 굴려고 노력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저희에게 고마워했고요. 그렇게 불편하고 어색한 마음을 갖고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연락도 없이 집에 왔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고요. 난데없이 집에 와서는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놈이 멋대로 결혼 얘기하고 했던 이후부터는 아들의 별거 아닌 말에도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걱정과는 달리 아들은 저희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아빠 된대요. 기대도 한 번도 상상한 적도 없던 말이었어요. 며느리랑 직접적으로 임신 계획에 대해 얘기 한 번 한 적 없었지만 저는 걔가 임신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 애가 있는 마당에 우리 아들 핏줄인 애를 가지면 먼저 있는 그 애는 찬밥 신세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안 낳을 거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말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신이라니 뜻밖의 소식에 너무 기뻤어요. 남편 역시 그런 눈치였고요. 임신? 정말이야? 애를 가졌다고? 네, 이제 6주 차래요. 이거 보세요. 오늘 애기 심장 소리도 듣고 왔어요. 아들은 잔뜩 들뜬 목소리로 자랑하듯 말했어요. 아들에게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든 저 역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집안의 장손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큰 결심을 해준 며느리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그동안 차갑게 굴었던 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소식을 들은 그 주 주말 아들은 며느리와 아이와 같이 집으로 왔고 저랑 남편은 정과는 달리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소식 들었다. 세상에 임신이라니. 너무 장하다. 결혼을 한 후에도 내내 마음을 열지 못하다가 임신했다는 말 한마디에 며느리를 반기는 제가 참 간사하다 느껴졌지만 견고했던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족이 되는구나 느끼기도 했고요. 며느리는 전에 없이 자신을 반기는 우리의 태도에 낯선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는데 피곤하진 않았고? 아, 네, 괜찮아요. 일단 어서 들어와라. 아직 입덧은 시작 안 했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들로 차려놨다. 우린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남편이 입을 열었죠. 이거 받아라. 남편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더니 며느리한테 건네주며 말했어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걸로 사거라. 그래도 명색이 첫손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사양했어요. 남편은 그런 며느리한테 부담 느끼지 말고 받으라며 끝내 카드를 건넸고요. 집안에 장손을 품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사양 말고 얼른 받아라. 그리고 차도 한 대 뽑아줄 테니까 뭐가 좋을지 생각해서 얘기하고. 네? 차를요?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다 우리 장손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라. 차 한 대쯤은 있어야 너도 애 데리고 돌아다니기 편하지. 그럼 조금 생각해 볼게요. 거듭 사양하던 며느리는 사양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마지못해 생각해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식사 내내 집에 갈 때까지 며느리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별 생각 없이 넘겼고요. 그렇게 식사 후 애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아침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제 그 사람 앞에서 계속 장손 하시던데 그 사람 상처받게 왜 그러세요 정말. 아버지도 그렇고요. 어제 그러고 가서 둘이 싸웠는지 저희한테 어제 일을 따져묻더라고요. 상처받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철수는 뭐가 돼요? 철수는 손주 아니에요? 원래라면 철수가 장손이 돼야 하는 게 맞잖아요. 걘 네 핏줄이 아니잖니. 그렇다고 생판 남이라 하는 건 아니지만 걔가 장손은 아니지. 어머니, 철수 제 아들이에요. 제 호적에도 올라와 있고요. 누가 네 아들 아니라니? 내가 그것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 철수를 장손으로 인정해 주셔야죠. 그건 안 돼. 누가 뭐래도 그것까지 인정해 줄 순 없어. 여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그것까지 인정해 달라고? 너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니? 내가 그랬지.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귀에 피가 나게 얘기해줬는데도 기어이 그게 선택한 게 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네 선택 강요하지 마. 우린 네 선택 다 존중해줬으니까.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은 것 같았죠. 자신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고요. 더 할 말 없으면 엄마는 끊는다. 혹시라도 장손 얘기 네 아버지 앞에서 꺼낼 생각도 하지 마. 우리 생각 변함없으니까. 알겠어? 네, 죄송해요. 전화를 끊은 뒤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의 마음이나 며느리의 심정을 짐작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건 이해와는 다른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며느리와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될 게 뻔했고요. 하지만 아이가 받을 상처 때문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장손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생판 남이잖아요. 지금은 비록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있지만요. 그러니 아들의 핏줄인 태어날 아이와 며느리의 아이를 동등하게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었어요. 어른이 돼서 성숙하지 못하다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나 남편은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저희의 마음의 저울은 당연히 친소주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을 텐데 마음이 그런 걸 어쩌겠나요. 핏줄한테 더 끌리고 마음이 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입덧이 심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왜 오지 않는지 그 마음도 알겠다 싶어 저도 따로 연락해 묻지 않았고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지내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유산을 했다는 연락이었죠. 마음이 쿵했어요. 유산이라니.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했던 건가 짠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 역시 상심이 큰 것 같았고요. 남편 역시 실망한 눈치더라고요. 태어날 아이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사람이 중하니 며느리 보고 몸조리 잘하라고 해달라면서 당분간 애들 사는 것 좀 신경 써주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동안 애들 사는 거에 무관심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반찬 몇 가지 가져다 주고 영양제도 사다 줬어요. 몸에 좋다는 한약도 지어 보내줬고요. 서툴지만 제 마음을 표현했고 혹시라도 유산으로 자책할까 싶어 떠난 아이는 가슴에 묻어두자고 위로했어요. 아이야 또 가지면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자식 일은 어미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그런 절 보며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였죠. 그 일로 저는 며느리와 좀 더 가까워지게 됐고 아들 집에 종종 왕래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운영하던 카페에도 들락날락하게 됐죠.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친구들과 모여 김장을 했고 김장한 김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카페에 잠깐 들렸어요. 가기 전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는데 카페 일이 바쁜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페로 갔어요. 어차피 그냥 김치만 갖다 주고 올 거니까요. 카페 안에는 손님이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카페에 있을 줄 알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죠. 전 카운터로 가서 전에 한번 얼굴 본 적 있는 아르바이트생한테 며느리가 자리에 없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손님이 잠깐 와서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에 들어가서 불러주겠다고 하는 걸 일이 바빠 보여서 됐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요. 그리고 카운터 뒤쪽으로 들어갔어요. 비품들이 잔뜩 쌓여있는 창고를 지나 며느리가 있을 거라 예상되는 직원 탈의실 쪽으로 갔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고요. 그래서 제가 온 것을 알리려고 노크를 하려는데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에 전 저도 모르게 멈칫했어요. 왜냐면 그 목소리는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전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죠. 안 돼. 철수 누가 보래도 내가 키울 거야. 전에 분명히 약속했잖아. 병원 같이 가주면 철수 내가 키우게 해주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그렇게 한다고 약속한 적 없어. 네가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네가 임신한 그 애 유산한 게 아니라 지운 거라는 거. 믿을 수 없는 남자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충격에 다리 힘이 풀리는 걸 겨우 버티고 있었죠. 내가 나 좋자고 지었어? 내가 애 안 지었으면 우리 철수 시댁에서 구박받았을 거야. 차별받았을 거라고.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철수 그냥 나한테 보내라고. 막말로 너 또 임신 안 된다는 보장 있어? 걱정 마. 혹시라도 그럴까봐 이번에 애 지우면서 수술까지 했어. 질린다 진짜. 이렇게 애랑 너밖에 모르니까 나도 너랑 헤어진 거야. 알아? 너 이뤄낸 거 네 남편이랑 니네 시댁에서도 전부 다 알아야 할 텐데. 무슨 상관이야? 난 우리 철수만 있으면 돼. 철수만 잘 키우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재혼한 그놈이 진짜 불쌍하다.
지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해봐. 너 그놈이랑 재혼한 것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애 아빠가 필요해서 한 거지? 적당히 돈도 있겠다. 멍청하겠다. 그래서 그놈이랑 재혼한 거잖아. 그게 뭐? 그게 나빠? 원래 엄마는 자식 위해서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고. 우리 철수 위해서라면 난 세상에 못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철수 뺏어갈 생각하지 마. 앞으로 철수 얼굴 가끔이라도 보고 싶으면. 거기까지 들은 전 더는 들을 필요 없겠다는 생각에 제 눈앞에 있던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보고 며느리가 놀란 듯 말을 더듬더군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긴 어떻게? 밖에서 다 들었다. 애를 지웠다고 막 싸우던데. 사실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보니 이게 전 남편인 것 같던데. 내가 들은 게 전부 맞아요? 전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며느리를 무시한 채 며느리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며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며느리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크게 한숨을 내쉰 뒤 말했죠. 들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 이 사람 전 남편이고 이 사람이 애 지울 때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같이 가달라고 해서 병원에 같이 갔었습니다. 당신 정말 입 안 다물어? 그리고 외람되지만 이 사람한테 아드님의 행복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애초에 재혼도 애 위해서 한 거였으니까요. 재혼 후에도 집 필요할 땐 아드님 몰래 저 불러서 아빠 노릇도 하게 했습니다. 뭐 저도 애 때문에 이용당했지만요. 야! 남자는 거기까지 말한 뒤 이만 가보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오해라며 저 인간이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고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제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고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분노에 온몸이 달달 떨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를 가족으로 받아줄 우리한테 어쩜 이럴 수 있는 건지. 게다가 멀쩡한 애를 지었다고 하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며느리를 향해 들고 있던 김치통을 던졌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놀라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고 전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 충격에 깨져버린 김치통 안에 김치를 닥치는 대로 잡아 며느리를 향해 던졌죠. 그 애는 혼비백산함에 피했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 열이 받아서 바닥에 흩어져 있던 김치를 마구 잡아 던졌어요. 그러자 한참을 피하던 애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만하시라며 울며 빌더라고요. 손이며 팔뚝이며 김치 국물이 뚝뚝 흐르고 옷도 엉망이 됐는데도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울컥하는 기분에 눈물도 났고요. 오해세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 애는 울면서 계속 오해라고 빌었어요. 그 애와 더 대화하고 싶지 않았던 전 내 아들과 당장 이혼하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고요. 그리고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회사에서 조퇴를 하던지 해서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요. 제 연락에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 싶었는지 아들이 헐레벌떡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엉망인 제 옷골을 보고 무슨 일이냐며 물었어요. 너 당장 네 처랑 이혼해. 네? 갑자기 오라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옷골은 또 왜 이러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알아? 네 처 애 유산했다는 거 글쎄 유산이 아니라더라. 유산이 아니면 뭔데요? 지가 지웠대. 지 전 남편이랑 같이 병원 가서. 네? 말도 안 돼요.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내기로 똑똑히 들었는데. 지 전 남편이랑 하는 얘기 전부 다 들었어. 전 남편이랑 하는 얘기야? 이상하네. 서로 연락을 안 할 텐데. 그럴 리가 없어요. 저한테는 분명 전 남편이랑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쪽에서 철수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한다고 그랬었는데. 안 만나기는 개뿔. 너 몰래 계속 철수랑 셋이 만났다더라. 애한테 아빠 필요할 때마다 불렀대. 근데도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 글쎄 너랑 재혼한 것도 네가 좋아서가 아니라 애한테 아빠 만들어주려고 했다는데. 제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멍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계속 씩씩거리고 있는데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더라고요. 대충 카페를 수습한 뒤 저희 집으로 달려온 것 같았어요.
인터폰으로 지 와이프 얼굴을 본 아들은 제 눈치를 보다가 문을 열어줬고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 옷만큼이나 그의 옷도 엉망이었어요. 머리랑 얼굴은 대충 씻어낸 것 같은데 옷은 갈아입을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네? 난 너한테 할 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2번 말하기 싫으니 당장 이혼해라.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혹시라도 우리 철수 구박받을까봐 무섭고 불안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멀쩡한 애를 지웠니? 어쨌든 그 애도 네 앤데 어머니도 자식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 어떨지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이해 못한다. 애 지우고 임신 안 되게 수술까지 한 너, 나는 절대 이해 못해. 더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제 말대로 아이를 지운 걸 순순히 인정하고 비는 며느리를 보며 아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까지도 제 말을 설마하며 안 믿고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수술한 거 당장 풀게요. 아이 가지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됐다. 필요 없어. 이미 난 너 내 며느리로 생각 안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네 말처럼 너도 자식이 있으니 알겠지. 철수가 너 같은 여자랑 계속 살겠다고 하면 너 그 꼴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니? 아니겠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너도 못하는 거 나보고 해달라고 하지 마. 난 너 이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 옆에서 지 와이프를 보며 가만히 있었고요. 저와 같은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게 지금 저놈이 속이 어떨까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한참을 무릎 꿇고 앉아있던 며느리는 죄송하다는 인사와 함께 집을 나갔고 혹시라도 따라 나가면 어쩌나 싶었던 아들은 의외로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한참을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말없이 앉아있다가 외투 걸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새벽에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우리 아저씨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알게 됐죠. 그 후 아들은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그러고도 이혼 안 하겠다고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정신을 차린 건지 그간 저랑 남편한테 불효했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국 부모님 말처럼 속만 썩이다가 이혼하게 됐다고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잘 살면 돼. 이혼이야 뭐. 그까짓 거 요즘 세상에 흠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앞으로 더 잘 살아. 우리한테 미안하면. 그런 애 붙잡고 크게 한 소리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의외로 아들을 격려했어요. 아들은 남편의 그 말에 우리한테 더 미안한지 눈물까지 글썽였고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이혼을 하게 됐고 이혼 후 지금까지도 혼자 지내고 있어요. 다 큰 놈이 제대로 된 색시 하나 못 얻고 아직까지 그러고 사는 거 보면 속상하고 마음 아픈 날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라고 너무 간섭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으려고요. 어차피 그렇게 말해도 들을 놈도 아니고요. 또 며느리를 한번 잘못 들인 경험이 있다 보니 저조차도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엄마라는 게 몇십 년을 해도 참 어렵고 힘이 드네요.